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찾아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용기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인천공항 입국장 오후 2시 35분 대한항공 K623편 마닐라발 여객기가 도착했다. 입국장 출구로 30대 초반의 필리핀 여성이 걸어 나왔다. 마리아 델 로사리오, 32세. 낡은 검은색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손에 쥔 지갑 속에는 10살 아들 조시와 8살 딸 소피아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입국 심사를 마친 마리아는 공항 로비에서 환전을 했다. $800를 하나로 바꾸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공항버스 표를 끊고 서울 외곽 공단 지역으로 향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60세 김태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오전에 받은 퇴직금 통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국영기업 32년 근속, 부장 직급으로 퇴직. 통장에는 3억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김준호였다. 아버지, 퇴직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다. 주말에 갈게요. 식사 같이 하세요. 괜찮다. 너희도 바쁠 텐데. 전화를 끊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아내 사진이 보였다.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결혼 30주년을 한 달 앞두고 떠났다. 1년 후 하루하루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태진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말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러다 정말 우울증에 걸리겠어. 태진은 무작정 차를 몰고 나섰다. 30분쯤 지났을까? 시 외곽의 한 산업단지에 들어섰다. 생산직 사원 모집 공고를 보고 김태진이 공장을 찾아왔다. 정장에 넥타이, 50대 중반처럼 보이는 단정한 외모였다. 인사팀장 이경수가 이력서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국영기업 부장 출신이시면 여기는 왜 오셨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체력도 좋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나이가 60세시면 법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서도 가져왔습니다. 이경수가 고민하다가 50대 초반의 공장장 박만식에게 전화했다. 공장장님, 특이한 지원자가 있는데요. 10분 후 박만식이 내려왔다. 태진의 이력서를 보더니 웃었다. 김 부장님, 왜 여기를? 뭔가 사연이 있으시겠네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일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박만식이 이력서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요즘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데 내일부터 나오세요. 급여는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기본입니다. 공장 작업장 오전 8시 첫 출근이었다. 작업복을 받아 입은 태진이 인라인 배치를 받았다. 조립라인 담당이었다. 베테랑 작업자 김철수가 교육을 맡았다. 여기 부품을 이렇게 끼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조이는 겁니다. 한 개에 15초 안에 해야 돼요. 태진이 첫 작업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3미터 떨어진 이 라인에서 마리아가 일하고 있었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다. 한 개에 12초, 숙련공이었다. 점심시간 12시 구내식당에서 태진이 혼자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밥,
맞은편 테이블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마리아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태진도 인사를 받았다. 태진이 조립기계 작동 순서를 잘못 눌렀다. 경고음이 울렸다. 당황한 태진. 마리아가 다가와 기계를 멈췄다. 여기. 이 버튼 먼저. 그 다음 이거. 서툰 한국어로 설명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 어려웠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더 배워야 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작업 중 눈인사를 나눴다. 퇴근 후 공장 뒤편 벤치. 오후 6시 30분, 태진이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5년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시작했다. 마리아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멈춰섰다.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마리아가 핸드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보고 있었다. 태진이 물었다. 필리핀에 가족이 있으세요? 네. 아들 10살, 딸 8살. 남편분은요? 마리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늘 날아갔어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아이들 키워야 해요. 그래서 한국 왔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어요. 아저씨는요? 왜 여기 와요? 태진이 잠시 침묵했다. 아내를 5년 전에 잃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우울해서요. 아, 저랑 비슷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태진과 마리아는 자주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태진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마리아가 작업 노하우를 알려줬다. 어느 날 태진이 집에서 김밥을 싸왔다. 이거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맛있어요. 마리아가 필리핀 간식 투론을 가져왔다. 이거 필리핀 음식이에요. 바나나 튀긴 거예요. 맛있네요. 다른 직원들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들 뭐야? 사귀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공장장 박만식이 작업장을 순회했다. 마리아의 작업대 앞에 멈춰 섰다. 마리아 씨, 작업 속도 좋네요. 이번 달 생산량 1등이에요. 감사합니다. 박만식이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리아가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왜 그래요? 격려하는 건데. 박만식이 웃었다. 네. 마리아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10m 떨어진 곳에서 태진이 이 장면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마리아가 부품을 가지러 창고에 들어갔다. 박만식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마리아 씨, 혼자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재를 찾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다. 마리아가 손을 뺐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박만식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왜 이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잘해주면 좋잖아요. 비자 연장도 제가 추천서 써줘야 되는 거 알죠? 저 나가야 해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만식이 뒤에서 마리아를 안으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렸다. 공장장님, 자재 좀 가져가려고요. 태진이었다. 박만식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
김 부장님, 마리아 씨한테 자재 위치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태진과 마리아의 눈이 마주쳤다. 마리아의 눈에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공장 뒤편 공장장이 자주 그래요? 태진이 물었다.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어깨만, 요즘은 더 심해요. 오늘은 뒤에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E-9 비자예요. 공장 그만두면 비자 취소돼요. 다른 공장 옮기기도 어려워요. 한국 떠나야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교, 병원비. 그렇다고 참을 수는 없어요. 이건 범죄예요. 하지만 누가 믿어줘요? 저 외국인이에요. 증거도 없어요. 태진이 마리아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줄게요.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공장장 근처에 혼자 가지 마세요. 태진은 의도적으로 마리아 근처에서 작업했다. 박만식이 다가오면 바로 근처로 갔다. 박만식이 태진을 불렀다. 김 부장님, 왜 자꾸 자리를 옮겨요? 이쪽이 작업하기 편해서요. 마리아 씨랑 무슨 관계예요? 그냥 동료입니다. 박만식이 눈을 가늘게 뜨고 태진을 쳐다봤다.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인 노동자한테 괜히 정주지 말고.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만식이 내선 전화를 했다. 마리아 씨, 사무실로 좀 와봐요. 계약 건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마리아가 사무실로 향했다. 태진이 이를 눈치채고 잠시 후 사무실 근처 복도로 갔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 사무실 안 앉아요. 계약 연장 건 말이에요. 네. 마리아 씨 비자가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죠? 연장 심사가 들어가는데 제 추천서가 있어야 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박만식이 책상에 기대며 마리아에게 다가왔다.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도 중요하죠.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일만. 왜 이렇게 매정해요? 박만식이 마리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공장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만식이 화들짝 놀라 마리아에게서 손을 뗐다. 김 부장, 노크도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뭔 소리야? 나 계약 얘기하는 거야. 태진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다 녹음했습니다. 우리 관계도 중요하죠.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이거 뭡니까? 박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너, 지금, 마리아 씨 나가요. 태진이 말했다. 마리아가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나갔다. 태진이 박만식을 노려봤다. 김 부장, 당신 지금 해고당하고 싶어? 나이 예순에 어디 가서 일할 건데? 위협하지 마세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 녹음 당장 지워. 안 됩니다. 이건 증거니까요. 태진이 사무실을 나갔다. 태진이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명확했다. 박만식의 부적절한 발언이 다 들어 있었다. 큰아들 김준호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준호야, 아빠가 상의할 게 있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네,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신다고요? 그리고 성추행을? 응,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신고하셔야죠.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할게요. 내일 같이 갈게요. 고맙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드셨죠? 그래. 전화를 끊고 태진은 한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기분이었다. 태진, 마리아, 그리고 태진의 큰아들 준호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여성 청소년과 김미경, 경희가 응대했다. 진술서 작성하시고 증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태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경희가 들으며 메모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피해자분 진술도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떨었다. 준호가 통역사를 요청했다. 30분 후 필리핀어 통역사 로사가 도착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로사가 타갈로그어로 말했다.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처음은 4월 20일이었어요. 공장장이 제 어깨를 만졌어요. 일 잘한다고 하면서 그때는 그냥 격려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요? 김경희가 물었다. 4월 27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제 옆에 바짝 앉아서 허벅지를 만졌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고 웃으면서 5월 5일 창고에서 혼자 있는데 들어와서 뒤에서 어깨를 잡고 피곤하지? 마사지 해줄까? 라고 도망쳤어요. 5월 15일 사무실로 불렀어요. 비자 얘기하면서 나한테 잘하면 연장 쉽게 해준다고. 진술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경희가 꼼꼼히 기록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증거 수집하고 가해자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5월 25일 오후 2시 대성정밀 공장. 경찰차 2대가 공장 앞에 섰다. 김미경 경위와 남자 경찰관 2명이 내렸다. 박만식 공장장 계십니까?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박만식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경희가 영장을 보여줬다.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작업장 직원들이 창문으로 내다봤다. 김태진 때문이지? 그 새끼가 마리아 그년이랑 짜고. 조용히 하시죠. 경찰관이 박만식을 경찰차에 태웠다. 대성정밀 본사에서 감사팀이 파견되었다. 3일간의 조사 끝에 박만식의 추가 비리가 드러났다.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2년간 약 8천만 원. 외국인 노동자 임금 부당 공제월 10만 원씩 20명에게. 회사 자재 횡령. 본사 인사 담당 상무 이재영이 태진과 마리아를 면담했다. 두 분 덕분에 큰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진이 답했다. 하지만 이 공장은 폐쇄될 예정입니다. 박만식의 비리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컸고 공장 수익성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마리아가 물었다. 한국인 직원들은 본사나 다른 공장으로 배치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희망자는 다른 공장으로 정근 조치하겠습니다. 마리아 씨는 피해자이시니 회사에서 책임지고 비자 연장과 경기도 안산 공장으로 정근 조치하겠습니다. 급여도 시급 1,500원 인상됩니다. 마리아가 놀랐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태진 씨는 저는 괜찮습니다. 이만 그만두겠습니다. 보상금은 드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두 사람이 공장 밖으로 나왔다. 태진 씨,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원래 오래 일할 생각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일 찾아볼게요. 태진 씨 없었으면 저 계속 참았을 거예요. 마리아 씨가 용기 낸 겁니다.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태진 씨는 제 영웅이에요. 태진이 쑥스러워했다. 영웅까지는 이제 못 봐요? 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보고 싶은데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나요. 친구로. 마리아가 웃었다. 네. 친구. 대성정밀 서울 공장이 정식으로 폐쇄되었다. 태진은 마지막 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부장님 멋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마리아는 6월 5일부터 안산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서울 한강공원. 날씨 좋네요. 태진이 말했다. 네. 필리핀보다 선선해요. 새 공장은 어때요? 좋아요. 사람들 친절하고 급여도 올라서 아이들한테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태진이 마리아를 쇼핑몰에 데려갔다. 아이들 선물 사요. 괜찮아요. 비싼데. 괜찮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래요. 조시한테는 로봇 장난감, 소피아한테는 인형을 샀다. 마리아의 기숙사 근처 카페. 태진 씨, 저 말할 게 있어요. 네. 마리아가 용기를 내며 말했다. 저 태진 씨 좋아해요. 친구로만 아니고. 태진이 놀랐다. 마리아 씨, 괜찮아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그냥 제 마음 말하고 싶었어요. 태진이 마리아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리아 씨를 좋아해요. 정말요? 네. 근데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마리아 씨 아이들. 아이들은 괜찮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태진 씨는 이미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꼭 잡혔다. 태진이 두 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큰아들 준호 35세, 둘째 민수 33세와 각각의 아내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문이 열리고 마리아가 들어왔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얘들아, 소개할게. 마리아 씨야.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이야. 민수가 눈이 커졌다. 네. 알아, 놀랐지. 나도 놀랐어.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마리아예요.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준호의 아내 수진이 분위기를 풀었다. 앉으세요.
저는 큰 며느리 수진이에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다.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마리아 씨, 솔직히 처음엔 놀랐어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신다는 게. 준호야. 태진이 말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놀랐지만 아버지 표정을 보니 이해가 됐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진짜 웃으시는 것 같아요. 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리아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민수의 아내 은주가 물었다. 마리아 씨 아이들은 언제 한국에 와요? 내년쯤. 비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 좋겠네요.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다. 2025년 2월 14일 인천공항. 태진, 마리아, 준호 가족, 민수 가족이 입국장에서 기다렸다. 마리아가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곧 나올 거예요. 태진이 손을 잡았다. 입국장 문이 열렸다. 11살 조시와 9살 소피아가 할머니와 함께 나왔다. 엄마, 조시가 외쳤다. 조시, 소피아, 마리아가 달려갔다. 세 사람이 포옹했다. 모두 울었다. 1년 9개월 만에 재회였다. 마리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조시, 소피아. 이분이 태진 할아버지예요. 태진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엄마한테 너희 이야기 많이 들었어. 소피아가 엄마 뒤로 숨었다. 태진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이거 너희 선물이야. 조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응. 로봇 좋아한다며? 네. 감사합니다. 조시가 침묵하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물어봐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정말 할아버지인 거 맞아요? 태진이 놀랐다. 응. 조시가 원하면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 저, 할아버지 좋아요. 엄마가 웃어요. 한국 왔을 때 엄마 많이 울었는데, 이제 웃어요. 태진의 눈물이 글습이며 조시를 안았다. 고마워, 조시. 할아버지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태진과 마리아가 한강공원을 걸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준호 가족과 놀고 있었다. 마리아, 우리 처음 만난 게 2년 전이죠? 네. 공장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태진이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다. 반지 상자를 꺼냈다. 마리아,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제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줬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마리아의 눈물이 흘렀다. 네, 네. 좋아요. 태진이 일어나 마리아를 껴안았다. 멀리서 아이들과 준호 가족이 박수쳤다. 소박한 결혼식장, 50명 정도의 하객, 양가 가족과 친구들. 주례가 말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랑 김태진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신부 마리아 씨,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키스, 박수. 조시와 소피아가 달려가 둘을 껴안았다. 피로연에서 준호가 축사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 어머니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적도 관계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머니, 조시, 소피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1년 후, 태진과 마리아의 새 집, 거실에 두 가족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침 마리아가 주방에서 요리했다. 한국식 된장찌개와 필리핀식 아도보를 함께 만들었다. 조시, 소피아, 학교 가야지. 조시가 교복을 입고 나왔다. 할아버지, 오늘 과학경시대회 결과 나와요. 그래, 할아버지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게. 차 안에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조시. 학교 앞에서 내리며 조시가 손을 흔들었다. 태진이 손을 흔들어 줬다.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준호 가족, 민수 가족, 마리아의 어머니. 준호가 발표했다. 저희 둘째 임신했어요. 와, 축하해. 모두가 외쳤다. 조시 사촌이 또 생겨요? 조시가 물었다. 그렇지. 우와. 식사 후 거실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었다. 밤 침실. 태진 씨 고마워요. 왜요? 우리한테 가족을 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게 새로운 삶을 줘서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할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니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